자, 오늘 저 행사 사회를 맡고 오신 호준석 대변인 오늘 모셨는데, 호 대변인, 네네. 오늘도 순위 발표 안 했습니다. 그렇죠? 김문수, 한동훈 두 사람만 진출자로 확정 발표했는데 벌써부터 누가 1등이다. 지라시 받아보셨죠? 네. 그걸로 지금 여의도가 시끌시끌하더라고요. 네. 지난번 1차 경선 때도요. 심지어는 그 발표하는 현장에 각 기관들이 USB에 이제 결과를 갖고 오거든요. 근데 네. 이게 여러 개 기관들 거를 받아서 합산하는 거기 때문에 어느 한 기관이 그 결과를 안다고 해도 이게 그 전체 결과를 예측하는 데는 그 도움이 안 되는 겁니다. 네. 아직 당 관계자들 아무도 받지 않았는데 이미 그때 돌았어요. 텔레그램 막 카톡으로 막 돌더라고요. 그러니까 100% 가짜죠. 그때 가짜였고. 아니 무슨 소수점 두 자리까지 해가지고 그러니까요. 순위까지 해가지고 그렇게 돌더라고요. 네네. 그러니까 이번에도 뭐 오늘 현장을 이제 다 저희가 생중계해드렸으니까 보셨겠지만 현장에 가서 그거 다 받아가지고 현장에서 받은 거고 들어가서 열고 합산하고 하는 과정에는 단 3명만 봤어요. 선관 위원장, 그다음에 부위원장, 그다음에 클린경선 소위위원장 3사람만 봤습니다. 근데 그게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가지고 막 소수점까지 해가지고 막 돌고 여러 버전으로 막 돌던데 이건 뭐 100% 제가 보기엔 다 이제 가짜들입니다. 이 결과는 진짜 그 모르고요. 저도 모릅니다. 정말 몰라요. 누가 1등인지 2등인지 모르고요. 그게 뭐 잠깐 이제 호기심 또는 뭔가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결국은 민심이 현명하고 이제 최종 경선 불과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는요. 제가 오늘 느낌 잠깐 말씀드려도 됩니까? 네. 이게 되는구나. 저는 이제 그런 느낌 받았습니다. 되는구나. 예, 된다. 왜냐하면 이게 사실 4명의 후보들이 다 나와가지고 거기서 어떤 후보는 올라가고 어떤 후보는 탈락하고 이런 장면이 처음이거든요. 처음 해보는 장면이고 좀 조마조마하고 아슬아슬하게 그 느껴지는 부분도 있었어요. 근데 굉장히 4명의 후보들이 다 흔쾌하게 승복하고 아름답게 이것을 다 받아들이고 나는 원팀이 돼서 승리를 위해서 끝까지 매진하겠다. 이런 그 모습들을 보면서 되게 저는 그 가슴이 좀 이렇게 뭉클한 그런 장면들도 있었고, 이게 이제 되는 집안의 모습이 아닌가. 그래서 이런 한 단계 한 단계들이 다 어려운 과정들이지만 이거를 잘 지금 밟고 올라가고 있구나. 저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 김문수, 한동훈 이 두 사람 중에 최종적으로 확정이 됩니다. 오늘 결과 발표 직후에 이 두 사람이 서로를 향해서 덕담을 주고받았습니다. 들어보시죠. 그리고 우리 한동훈 후보께서 이렇게 저와 같이 마지막 경선을 하게 된 것을 매우 저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미래가 창창하고 앞으로 대한민국을 위해서 우리 한동훈 후보께서 많은 역할을 해주시기를 기대를 합니다. 반드시 대한민국이 다시 위대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민들께서 더 행복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문수 후보님은 제가 장관하면서 여러 차례 뵀는데 저랑 좀 비슷한 면이 있으십니다. 속갯말을 못 감추시더라고요. 저도 그렇습니다. 저희가 생각이 좀 다른 부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서로 솔직하고 애국하고 나라를 지켜야 된다는 마음에서는 똑같습니다. 김문수 후보님과 제가 조금 다르지만 2인 3각으로 하나의 후보로서 이재명에 맞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남은 경선 과정에서 김문수 후보님을 경쟁자가 아니라 동반자로 생각하고 함께 이재명과 싸워 이기는 한 팀이 되겠습니다. 구준환 변호사님, 이 정도 분위기면은 내일 저희 TV조선 토론회에서 보다 품격 있는 토론이 진행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4강전에서 그 품격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왔고 예. 상대방에 대해서 공세를 취하면은 그게 나에게 득점이 된다. 그렇게 연결되면 다 공격 일변도로 하겠지만 또 그게 그렇지 않거든요. 태도의 문제, 인품의 문제, 그릇의 문제 이렇게 받아들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토론에 있어서는 사실 미국에선 토론할 때 반드시 위트 있는 농담을 섞으려고 노력을 하거나 이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것들이 결국은 사람의 마음을 얻어야 되는 목적을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된다.
그러니까 똑똑한 것도 기반으로 깔고 있어야 되지만 잘난 체하게 보이거나 상대방에 대해서 너무 몰아붙여 보이거나 이럴 수 있으면 또 이제 마이너스가 돼요. 또 선거라는 게 미묘해가지고 우세한 후보한테만 찍고 싶은 표가 가는 게 아니라 또 열세자 효과, 언더독이라 그러잖아요. 그런 것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은 이성과 감성의 존재이기 때문에 보수의 품격을 지키고 그것을 마음껏 뽐내는 자리가 되고 그래서 더 많은 분들의 마음을 얻는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내일 밤 10시에 김문수, 한동훈, 김문수 후보의 결승전 1대1 토론회를 중계합니다. 맞짱 토론에서는 김문수 후보가 한동훈 후보를 상대로 콕 지목을 했었죠. 그때도 치열했습니다. 그 장면 만나보시죠. 저는 한동훈 후보님과 함께하겠습니다. 한동훈 후보는 뭐 다 아시다시피 우리 국민 모두가 다 기대했고 또 우리 한동훈 후보 나왔을 때 저와 제 아내 모두 박수를 치고 환영하고 지지했습니다. 김 후보님 애국심 갖고 계신 분이라는 거 제가 의심한 적이 없어요. 저도 그렇거든요. 진솔하게 얘기하고 좋은 토론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12가지 제목으로 5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명 후보, 이런 사람이 대통령 후보다고 해서 막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한동훈 후보는 윤석열 정부의 초대 법무부 장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조선 제1검이라고 하는데 이거 왜 이렇게 되고 있습니까?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체포 동의안을 가결시킨 법무부 장관이 바로 저였다는 말씀도 드리고요. 저는 이 점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만약에 김문수 후보가 대통령 후보가 되신다면 어떻게 보면 전과의 숫자로 말씀드리면 오히려 지금 이재명 대표의 확정된 전과 숫자보다 오히려 김 후보님의 숫자가 더 많지 않습니까? 저 유튜브 실시간 댓글에 내일 TV조선 중계 토론 시청률 굉장히 높게 나올 것 같다는 말씀 많이 주고 계시는데 저도 그럴 것 같습니다.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 조현삼 변호사님, 방금 보셨던 저 때요. 한동훈 후보가 김문수 후보의 전과가 이재명 후보보다 많다라고 해가지고 그때 홍준표 후보가 선 넘은 거 아니냐라면서 발끈했었거든요. 저 장면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도 사실 같은 마음이긴 합니다. 지금 우리 한 후보 입장에서는 충분히 김문수 후보에 대해서 지적을 하거나 질의를 할 사항이 좀 많았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과 숫자에 대해서 집착을 하는 것이 저는 아마 많은 국민의힘 당원들 입장에서 좀 많이 좀 놀랐을 것 같아요. 사실 김문수 후보가 어느 정도 전과가 있었는지 모르시는 분이 아마 많았을 겁니다. 과거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 얻었던 그런 전과들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도 함께 참고한다면 구태여 전과 숫자를 발언하는 것이 이번 경선 토론 과정에서 유리한 부분이었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저는 이번 3차 경선을 통한 이번 경선 토론 과정에서는 굳이 이제 더 이상 네거티브라든가 인신공격성 발언은 더 이상 하지 말고요. 각각이 어떻게 대통령 후보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지, 대한민국에 대해서 어떠한 비전을 가지고 있는지, 무너진 보수를 어떻게 일으켜 세울 것인지에 대해서 건전한 토론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마 많은 국민들과 국민의힘 당원들이 바라는 바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하나 확실한 것은 어찌됐건 이 두 후보는 각각 탄핵과 관련해서 찬성과 반대를 대표하는 후보입니다. 이번 3차 경선에서도 반드시 그 문제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을 각각 밝히고 그리고 국민과 당원들로부터 판단을 받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